네, 안녕하세요. 지극정성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제가 가정에 좀 좋은 일들이 많아서 오랜만에 좀 인사드리게 됐어요. 네,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정상에서도 올렸는데 너무 이쁘고 또 저를 많이 닮았다고들 많이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은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2020년에 장기 유양 방문 유양들 2019년 20년에 장기 유양 기간들 평가가 있었죠. 근데 2020년에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왔을까요? 네, 4월에 나왔습니다. 4월에 이제 평가 결과가 나와서 2020년에 평가받으셨던 제가 컨설팅을 해드려서 평가를 진행했던 센터장님들이 너무 좀 A등급 받으셔가지고 좋은 소식을 저한테 좀 접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니 감사해서 유튜브에 좀 인사를 또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이 A 평가를 컨설팅을 하면서 이 A 기관으로 이끌었는지 그 노하우를 이번 영상에서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A등급 받는 기관들은 충분히 뭐 B 이상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P 이상 될 수 있는 기관들인데 저는 단지 좀 방향이라 힘줄 때 힘주고 뺄 때 빼는 이런 정도만 좀 컨트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점을 좀 찍어 드렸는데 그걸 또 잘 따라와 주셔서 이제 A 등급을 받으셨고 한 A 기관은 뭐 100점 만점 중에 99점도 받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하우를 좀 공개를 해드려서 저희 센터장님들 아니면 이제 운영을 좀 하시면서 내년 내후년 뭐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이제 컨설팅 했던 기관들인데 지금 우리들 방문 요양센터 A 등급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예, 지금 예손제가센터도 요양, 목욕, 또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요한 노인복지센터라고 제가 컨설팅한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A 기간 중에서도 상위, 몇 프로죠? 상위 몇 프로 안에는, 네, 상위 뭐, 몇 프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이제 많은 점수를 받으면 이 가산금을 또 주게 됩니다. 또 공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 등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센터장님이신데 여기 보시면은 105점 총점 105점 중에 점수 99점을 또 받으셔가지고 5점은 뭐 이제 가산 점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100점 중에 99점은 받으셔서 아무래도 뭐 좀 어떻게 보면은 가산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결과를 좀 얻으셨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려서 A 등급을 받게 해드렸다는 게 이제 너무 기쁘고 저도 이렇게 겨운 결과를 얻었을 때는 제가 노력한 거에 대한 가치도 얻을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A 등급을 좀 제가 그 기관들이 특징이 있었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우선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은 각자 기관의 운영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 기관 운영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노하우를 페이퍼에 이렇게 묻혀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 묻혀놓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할 수 있지만 우리 평가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준비를 잘 하시는데 반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반영. 평가를 보시게 되면 이 반영이라는 거는 이 페이퍼대로 잘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기관에 어떻게 반영했어? 이런 항목인데 이런 항목에서 잘 준비하시는 기관들이 아무래도 공단에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반영 항목을 대체로 좀 많이들 안 되어 있으셔서 그걸 좀 포인트를 잘 집어드렸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반영이 어디다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운영 규정 있으시죠. 운영 규정. 운영 규정에 보면 11개 항목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용자 모집 방법에 온오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오프라인에 만약 운영 규정을 다른 센터에서 뭐 그냥 어디 흘러 있는 운영 규정을 가져왔다면 뭐 온라인은 뭐 대체로 뭐 블로그 뭐 오프라인에는 뭐 이러는데 사실 좀 더 이거를 기간에 정말 맞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면은 우리 어디 홈페이지 우리 기관의 뭐 블로그 이런 기타 우리가 진짜 온라인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또 쓰는 거고 오프라인으로는 우리가 진짜 어디 경로당 회장님이 친하시다 그래요. 어디동 경로장님 회당을 통한 아니면은 어디 뭐 그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시면 봉사활동을 통한 또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봉사활동 이제 뭐 경로당 찾아뵈는 거 아니면 이렇게 실습 받는 기관들도 있죠. 그러면 실습을 통한 뭐 오프라인 활동
이런 것들이 센터의 운영에 자기에 맞게끔 녹아서 페이퍼를 작성하셨다고 보시면 되시고, 또 하나 또 배상책임보험이죠.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도 다뭐 메리츠, 사회복지, 공제 다 다른데, 그 배상책임보험이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이 얼마 들고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들도 각자 보험 등 상품에 맞게끔 정리해 놓으시는 거죠. 운영 규정에. 그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는 거. 또 세 번째로 운영 구조 개정하는 방법. 개정도 그 기관에서 어떻게 좀 개정을 그 기관에 맞게 하는지. 또 복지 포상 같은 경우도 센터가 그냥 복지 포상을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 RFID 100%를 몇 달 이상 있을 때 복지 포상을 지급한다고 하거나 직원회의를 몇 회 이상 치고했을 때 누구를 지급한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운영 규정에 맞춰서 또 포상 대상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운영에 센터 운영에 맞게끔 정리하시는 겁니다. 또 뭐 또 뭐가 있죠? 네, 고충 처리 절차. 고충 처리 절차도 만약에 건의함이라든지 메일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제 센터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센터장님 전화번호를 직접 적어 놓으시거나 그 건의함도 센터에 직접 설치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 직접적으로 센터에 고충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센터의 운영에 맞게끔 정리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진행하는 과정을 또 페이퍼로 남겨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공단 측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그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가 있잖아요. 급여 10가지 중에서도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이 대처했다 그러면 그냥 급여 제공 지침 다 넣는 게 아니라 응급 상황이 됐으면은 전화번호 여기다 하겠다. 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관함도 5년 동안 하면 우리는 개인정보 보관을 어디에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래 기본 틀을 뭐 다 직접 작성하신 것보다 어디 뭐 이제 인터넷이나 주변 센터장님이나 뭐 기관단에서 받을 텐데 그걸 받은 거에서 덧붙이라는 겁니다. 자기 기관에 맞게끔 덧붙여서 본인 기관에 맞게끔을 잘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첫 번째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 공단에서 처음 들어오게 되면 운영 규정하고 급여 제공 지침 봐요. 지침부터 봐요. 근데 운영 규정이나 급여 제공 지침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센터에서 그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분한테 교육용으로 쓰라고 비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그 서류를 보는데 그 서류가 너무 잘 돼 있어 다른 데보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기선제압이 되는 겁니다. 기선제압. 저는 첫인상이 대부분 80% 이상 된다 생각하거든요.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기관들이 A등급으로 네, 잘 가게 되셨으니까 그 첫인상을 좋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하는 이런 페이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잘 묻혀 놓으셔라.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평가 점수가 보면 수급자 관련된 점수가 높습니다. 뭐 4점, 뭐 3점, 4점 이렇고 요양사 관련된 점수는 2점, 1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 관련된 점수가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수급자 관련된 그 페이퍼를 보면 다들 잘 정리는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들 잘 정리하고 있는 데에서 더 우리가 차별화를 주려면 총평이라든지 서술란이 있잖아요. 그 서술란은 자세히 쓰면 쓸수록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공단 측에서도 그런 기관들한테 좀 우수한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다 저 자세하게 어떻게 쓰느냐? 이거 힘들어 주겠다 하는데 잘 쓰는 기관들은 뭐 이렇게들 써요. 그 어르신들하고 상담을 통한 내용까지 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상담을 갔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욕구사정 뭐 총평란에 보면 우리가 아버님하고 무슨 얘기를 해서 뭐 이제 어떤 질환이 있으신지 8가지 항목을 쭉 하는 내용을 그냥 뭐 했음 아니라 아버님에게 이런 게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이 오셨고 이렇게라도 서술형으로 쫙 많이 쓰는 기관들이 점수를 좀 받은 경향들이 있으셨고요. 또 뭐 그 욕구조사 부분도 그렇고 급여 적용 계획 부분도 그렇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상태 기록지도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런 상황들을 잘 서술형으로 이런 것까지 주로 써야 돼? 하지만 우리가 그 목적은 정말 이 어르신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공단에서 우수 점수를 주기 때문에 거의 육하 원칙 정도는 좀 막 잘 서술형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서술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술란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상태 기록지 그리고 욕구 평가에 보면 네 총평란이 있고 또 급여 제공 그 계획표에 보면 이제 종합 의견 같은 게 있고요. 또 저희 이제 이렇게 업무 수행 기록지, 업무 수행 기록지도 총평란에 뭐 조치라든지 확인 사항에 또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센터장님이 그냥 사회복지사님의 의견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정황, 그 상황이 오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라고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그 센터장님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 이후에는 하나씩 하나씩 좀 뭐 운영 규정, 뭐 직원 회의, 사례 회의 하나씩 제가 컨트롤 해드리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기록이라든지 뭐 이제 그 기록이나 센터에서 보관해야 될 서류들은 좀 이런 식으로 잘 관리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면담입니다. 면담이라든지 뭐 현장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에 대한 그 준비는 반복뿐이었습니다. 왜냐면 면담을 누구한테 할까요? 저희가 면담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그렇죠. 센터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근데 뭐 사회복지사님이나 이제 뭐 센터장님은 준비를 잘 하세요. 대부분.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수급자분들한테 면담을 좀 진행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단 평가에 맞는 질문들을 뽑으셔가지고, 이 질문은 수급자 관련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요양보호사 관련된 질문인데, 이 질문들을 쫙 뽑으셔가지고, 질문과 답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신 겁니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공단분들이나 그 공단 외부 평가자분들이 어르신 댁이나 이렇게 찾아뵀을 때 잘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총 이렇게 이제 세 가지고요. 이제 2020년, 이제 20년, 지금 21년이지 않습니까? 19년, 20년에 평가했던 것들, 21년에 아마 22년에 대한 지표는 21년 말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21년은 19년도에 나온 지표로 저희가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21년에 대한 지표로. 그때 주의사항으로는 22년에 또 면담이 어떤 질문이 또 바뀔지, 또 현장은 어떤 걸 물을지 좀 자세히 몰라요. 그렇지만 21년에 지금 저희가 그 22년에 공단이나 외부 평가자들이 와서 봤을 때는 이 기록들은 19년도, 20년도 이 지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란 뭐냐? 수급자 관련된 서류, 그리고 직원회의, 사례회의, 그 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 기록에 대한 항목들, 운영규정, 급여제공 지침 이런 부분들은 전 지표를 잘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기록에 대한 걸 잘 준비를 하시고 힘줄 때 힘주고 뺄 때 빼셔야 됩니다. 기록은 잘 준비해 주시고 어떤 면담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년에 지표에 따라서 좀 준비해 주셔도 좋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막 찍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좋네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센터장님들 저희 사회복지사분 선생님들께서도 뭐 각 가정에 아니면 이제 주변 환경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제가 또 이제 매주 또 인사드리면서 좋은 컨텐츠로 영상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